종로에 있는 유명한 학원을 토익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좋고, 나는 투부정사를 다 알고 있는데 투부정사 강의를 또 들어야 되고 한다는 게 우선 말이 안 됐었어요. 제가 학원을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5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토익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독학을 해야 되는지 학원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시선으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도 나름 정말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게도 인스타 메시지도 많이 받고 댓글도 진짜 많이 받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글이 있어요. 학원을 몇 달 다녔는데도 점수가 안 오른다. 학원에서 항상 똑같은 것만 가르쳐준다. 내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학원을 가도 학원에서는 그냥 똑같은 공부만 계속 반복한다 라는 식의 글을 많이 받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왜 학원을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학원을 가지 않은 건 아니고요. 토익 공부를 시작할 때쯤에 학원을 알아보러 갔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유명한 학원을 3군데 정도 갔었는데 2군데에서는 청강을 했었고, 1군데에서는 청강을 하지 않고 그냥 상담만 하고 바로 왔어요.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토익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좋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경쟁자나 아니면은 동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지 않았던 거는, 시험을 치는 건 학생인데 학생에 맞춰진 공부보다는 토익 학원의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생이 수업을 듣고 학원을 위한 교육 과정이었어요. 물론 모든 학원이 그런 건 아니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에 맞춰진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마 맞을 건데,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토익 학원은 그냥 학원에 맞춰진, 학원을 위한 과정이지 학생에 맞춰진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투부정사를 다 알고 있는데 투부정사 강의를 또 들어야 되고 한다는 게 우선 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는 항상 있는 거니까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잘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독학을 하든 학원을 가든 어떤 게 좋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학원이 좋을까요? 독학하는 게 좋을까요? 인강은 독학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학과 학원의 차이는 자유도예요.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냐 없냐가 자유도인데, 그 자유도가 있냐 없냐가 학원과 독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걸 선별해서 할 수 있으면 독학이 좋은 거고, 부족한 게 뭔지 모르고 토익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런 자유도보다는 학원이 좋겠죠. 인터넷 강의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학원보다는 독학을 하라고 추천합니다. 학원에서 하는 교과 과정은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1달 반, 2달 반, 3달 반, 오전 반, 오후 반, 월수금 반, 월화수목금 반, 주말 반, 이렇게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거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시간을 선택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토익을 독학을 하든 학원을 가든 시험을 잘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모든 원인은 본인한테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독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열심히라는 단어는 되게 주관적인 단어고, 이 주관성이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성적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학원을 열심히 간다고 해서 성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독학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원을 가든 학원을 가지 않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본인에게 책임 전가가 있어요. 학원을 갔는데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독학을 한다고 했는데 독학에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가든 독학을 하든 어쨌든 모든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부족한 거를 배우려고 학원을 가는 건데 학원의 교육 과정에 이끌려서 공부를 하는 게 싫었어요. 만약에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면은 내가 부족한 것만 채워서 따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내가 선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을 가게 되면 무조건 학원을 나가야 되고,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진 교육 과정을 듣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된 내용을 또 공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복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내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가지 않았었고요. 저는 인터넷 강의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내가 부족한 걸 채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제 성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토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 기초부터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학원을 추천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에서 영어를 다 배우셨고 수능을 쳐보셨으면 학원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독학과 학원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 스스로 생각한 5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학원을 가든 독학을 하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니까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쯤 그냥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학원에 가면 정말 성적이 오를까? 학원에 가면은 뭔가 더 혼자 할 때보다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공부만 해야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쟁자면 경쟁자, 아니면 동반자면 동반자인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또 공부를 안 하고 딴짓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는 학원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반면에 독학은 나를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억제 요소가 없어요. 더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유혹거리도 많을 뿐더러 내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된다면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잠만 잔다거나 놀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으면은 독학을 하세요. 하지만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학원이라도 가세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학원을 가지 않고 인터넷 강의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듣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억제를 못하고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토익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학원에 가게 되면 어쨌든 자유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 하고자 했을 때 내가 뭔가 다른 방해물로부터는 더 격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컨트롤하는데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성인으로서 뭔가 한번 다르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독학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꼭 휴대폰을 끄세요. 휴대폰은 정말 너무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이 볼 수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에는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만큼이라도 휴대폰을 꺼버리고 덮어두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세요. 나는 내 컨트롤이 잘 돼서 휴대폰이 켜놓고 있어도 공부가 잘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없는 게 제일 현명하니까 휴대폰을 딱 끄고 공부를 하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학원에 가면 정말 정보가 많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에 가면 분명 정보는 많죠. 문제도 정말 많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정말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출도 제대로 안 풀었는데 학원에 가서 그런 학원 숙제나 그런 문제를 막 받아오게 되면은 기출 문제도 다 못 보고 시험을 치러 갈 수가 있어요. 토익은 기출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학원 문제를 열심히 푼다고 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어 성적이 정말 올라가면 받을 수 있겠지만은 뭔가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출 문제를 반복하고 나서 기출 문제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나는 정말로 더 이상 기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학원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사설 문제집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 간다고 해서 토익 공부하는데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출을 많이 보시는 게 빠르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터디를 하면 정말 성적이 오를까?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하시죠?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 스터디를 하면은 물론 성적은 오릅니다. 제대로 했을 때요. 진짜 만나서 공부만 하고 다른 사적인 모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은 오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일상 얘기하고 고민 얘기하고 또 뭐 카페 가서 뭔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공부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과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되고자 했을 때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만나서 공부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것도 없죠. 서로 모르는 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몰랐던 거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스터디는 정말 좋은 건 맞는데, 하실 거면은 정말 제대로 하시고 다른 사적인 모임을 하지 말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 아무도 토익을 공부 안 한다고 했을 때 사적인 모임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스터디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해서 망했다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공부할 게 아니라면은 스터디는 피하시고 그냥 독학을 하세요. 네 번째는 문제집을 많이 풀면은 성적이 오를까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건데, 저는 토익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RC책만 한 7권 넘게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성적이 오를까 했을 때 저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주구장창 문제만 풀었을 때 성적이 오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문제를 계속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점을 파악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하는 거는 파트 7 공부를 많이 하겠죠. 많이 읽고 많이 문제를 푼다 보면은 문제 푸는 논리가 많이 증가할 거고, 많이 읽으면서 독해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파트 7 지문만 정말 많이 보신다면은 이러한 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을 정말로 한 진짜 씹어먹을 정도로 보셨으면은 굳이 문제집을 많이 안 풀더라도 잘 하실 수 있고, 기출을 너무 봐서 너무 기억이 나서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다른 문제집을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 푸시는 거는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선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갈까 라는 걸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 좋죠. 당연히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토익은 어렵게 공부를 한다고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집이 많죠. 사설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토익 만점 받으신 분들은 잘 푸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받은 성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단어도 어렵고 문법도 약간 지엽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토익은 아닙니다. 토익은 쉬운 문제를 많이 맞추는 걸 전 추천해 드리고요. 진짜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맞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쉬운 문제를 많이 맞는 게 토익은 고득점 방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10문제 틀리시면은 50점이기 때문에 LC가 495점 만점에 50점을 까지면 445점이잖아요. 그럼 10문제 그냥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추세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만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도 정말 다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좀 더 공부 방법이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내 목표가 만약에 7, 8, 900점대다, 900점만 넘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출만 열심히 푸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독학을 하고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토익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나름의 오류들을 말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는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토익은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목표 점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가장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더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은 오래 끈다고 해서 정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단기간에 여러분이 이루시고 싶은 목표를 이루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언제든지 모르는 거나 고민하고 있으신 거는 물어봐 주시고요. 인스타 DM도 괜찮으니까 항상 글을 남겨주시면은 가장 빠르게 가장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